지금 정말 많은 그 위탁 판매 셀러분들을 보셨는데 네. 그 중에 상위에 그 잘 파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뭐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인진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패싱TV를 운영하고 있는 엄상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탁 도매 사이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운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해서 그것도 이제 10월달부터 신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면 소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대기업 다니시다가 퇴사하셨더라고요. 퇴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최인진아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벗어나고 싶다보다 더 강렬한 그런 감정들을 계속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저는 여러 직무, 여러 회사를 계속 입사와 퇴사를 3번을 반복을 해보니 와, 나는 진짜 이제 아니구나. 왜냐하면 입사하고 퇴사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3번이나 하시죠. 그렇죠.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할 때마다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자소서를 쓰고 있고 다시 지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것보다는 직장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나만의 것을 뭔가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나왔죠. 미리 그럼 준비를 안 하고 바로 나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퇴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나오셨네요. 이게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준비를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몸을 던져버리면 그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이 극도의 정신력과 행동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황이 계속 안주하게 되면 월급이 아까워서 퇴사 시기도 계속 미뤄지고 난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든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다 좀 거짓말 같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정말 몰두해야 되거든요. 몰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제 회사 생활과 병행하면서 뭔가를 해서 내가 퇴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완벽한 결심이 쓰는 게 사실 더 어렵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냥 퇴사하십시오. 약간 배수진을 치는 그런 마음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 저를 몰아넣는 거죠. 저는 사실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반대로 회사 나오기 전에 준비하고 좀 세팅하고 나와라 라고 맨날 추천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런 새로운 관점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준비도 준비지만 준비하는 시간보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시간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마인드, 자신감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사실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다 보면은 이걸 내가 진짜 꼭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없으면 진짜 말하신 대로 좀 안주하게 되고, 마치 뭐 직장인들의 그런 뭐 3대 병 중에 하나가 유튜브 시작해야지처럼 그렇게 끝나버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지르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그런 실전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다고 얘기해 주신 분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 또 힘드신 순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고 사실 그때마다 제가 뭔가 좀 이 과정을 버텨냈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청사진이 저는 되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체를 나는 나중에 운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로 가는 과정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많이 버텼죠. 그게 굉장히 또 명확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려면 이 정도의 고통은 나도 나중에 자서전을 쓸 때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 위탁 판매에 대해서 많이 채널에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위탁 판매는 뭐 돈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판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8년 전부터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셀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도 위탁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셀러들의 판매량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처음에 할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 처음에 할 때도 제 옆에서 같이 배우셨던 분은 야 이거 돈 안 돼. 야 이거 남의 거 팔아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
똑같은 소리를 저는 8년째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많은 셀러들이 왔다가 수많은 셀러들이 나가지만 어떤 셀러들은 저희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해야 제가 운영이 되는 체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돈이 안 돼서 다 떠났다라면 저는 망했겠죠. 저희 지금 피루커머스의 셀러가 3,000명이 있습니다. 위탁 셀러로. 그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그 300명 중에서 저희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사람은 10%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이라도 단점과 장점은 무조건 있고 사업이라는 게 이거 하기만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그냥 부업 수준이지. 내가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드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희 매출의 80%를 담당하는 그 상위 10%의 셀러분들은 어디 가서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진 않겠죠. 이건 어떤 사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되는 게 달라요. 대량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위탁 판매를 하는 것과 구매 대행을 하는 것과 그리고 뭐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파는 것과 OEM 제조를 하는 것과 뭐 판매 방법에 가중치를 둬야 되는 창업이 있고 소싱에 가중치를 둬야 되는 창업이 있어요. 근데 위탁 판매는 애초에 남들이 다 파는 물건을 나만 잘 파는 사업이에요. 결국 소싱에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판매 방법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만들면 되지만 이게 남의 물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진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하면. 그럼 마진을 어떻게 높일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까? 다시 말해서 위탁 판매의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한 개를 팔아서 매출이 확 튀는 구조가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인 돈이 제일 무서운 돈이거든요. 내가 한 번 매출해서 1억 찍고 그 다음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찍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500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달에 600이 되고 그 다음 달에 700이 되는 구조가 내가 사업의 구조를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이 지속적인 돈이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막 난 얼마 벌었어 이거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다 보면 인건비, 기타 재반 대응 회사의 고정비들 이런 것들을 늘려나갈 수 있게 되게 안정적인 구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회사라는 개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억, 3억, 5억 막 저 유통업체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튄 것들만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사람 계속 성장하면 이건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근데 그런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그럼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랑 상관없이 자꾸 이 돈을 극복하는 방법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되게 사업하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먼 길까지 보고 계시다면 이 위탁 판매의 장점은 저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으로 마진은 적지만 단단하게 가져나가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도매 사이트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위탁 판매를 초기에 시스템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추천을 하는 그럼 정말 많은 그 위탁 판매 셀러분들을 보셨는데 네. 그 중에 상위에 그 잘 파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뭐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제가 이게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기가 해볼 거 다 테스트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누적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계속 더 빠른 길을 찾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저희 쪽에 상위 10%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위탁 판매 셀러 중에 매출이 높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꾸준해요. 꾸준하게 그거를 계속 DB를 누적시키고 물론 방향성은 잘 잡아야 되겠죠. 방향성을 잘 세팅하고 그 작업 방향을 계속 꾸준하게 누적시켜 나가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거든. 근데 그 가는 길에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나는 이걸로 할 수 있어라기보다 이 사업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래서 난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걸 해도 똑같거든요. 힘든 거는.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 상위셀러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없고 꾸준함 그리고 그 꾸준함이 단순 노동이 아니고 내가 이 작업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데이터가 쌓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하시고 작업을 해 나가셔야죠.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 위탁이 브랜드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어떤 초기 그런 거쳐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위탁 자체가 오히려 안정적이고 튼튼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사업이 뭔지를 보고 이제 뭐 위탁이든 사업이든 브랜드든 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랑 맞는 거를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하셨던 것 중에 진짜 매출 확 튀었다가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을 했을 때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스토어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안 맞죠. 스마트 스토어는 하나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판로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 판로를 가지고만 창업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나는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두고 창업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나 제가 하는 창업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스마트 스토어는 해요. 그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초보분들이 거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온라인 판매 창업을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선택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내가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내가 왜 스마트 스토어를 꼭 해야 되는지, 나는 꼭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야 마케팅이 되는 제품이고 업종이고 서비스인지 그 구분부터 먼저 하시는 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면 다음 플랜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랜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랜이 또 있을 겁니다. 대표가 얼마만큼 그 플랜을 실행하고 꿈을 이상화시키는 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로 뭐 얼마 버는 이런 게 되게 자극적인 게 많은데 확실히 사업을 오래 하신 대표님이셔서 그런지 진짜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하고 계신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1800여 종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400평 창고에 직접 재고를 보유하면서 위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루커머스에 올라와 있는 제품은 저희가 직접 다 사진 촬영을 다시 하고 물류관리, 입고부터 출고까지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는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셀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만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리어스라고 통합 온라인 상품 소싱 플랫폼으로 많은 셀러들 그리고 온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판로별로 전문성 있는 상품을 소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별도의 솔루션 비용 없이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도매국 같은 그런 상품 소싱 플랫폼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도매국 위주로 쓰는데 최대한 많은 안 알려진 도매 사이트들을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위탁하실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제 도매매, 뭐 도매국 뭐 다 써봤는데 뭔가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이트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철칙은 항상 한 가지거든요. 기본만 하자. 재고 보유하자. 그리고 CS 잘하자. 전화 울리면 바로 받자. 뭐 이런 게 저희 철칙이라서 중개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철칙은 진짜 재고가 있는 공급사들의 제품만 받자.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우리 유튜브에 다 녹아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공급사 측에서 수락을 하면 다 공개하고 수락을 못하면 저희의 팀들이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뉴얼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공급사 입점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체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실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위탁 판매하다가 주문 들어왔는데 막상 주문 넣으려 했더니 품절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위탁 판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 8년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자리를 잡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개입니다. 온라인이라고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만들어가면서 영위를 하시면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 구매대행 1688,
중국 소싱, 위탁 판매 어떤 거 선택하셔도 지금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